강좌를 시작합니다.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났죠. 7월 1일이니까 딱 절반이 지났잖아요. 다시 한번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세월은 흐르는데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만큼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느냐, 무엇을 달성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런 걸 떨칠 수가 없죠. 근데 어쨌건 시간은 누구한테든지 공정에 주어졌어요. 하루는 딱 12시간이고 돈이 많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가난하다고 해서 시간이 적게 주어지고 그게 아니고 천지는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왕이면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알차게 그렇게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바에 의하면은 가장 알찬 그런 그 시간을 쓰는 알찬 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입니다. 의식의 깨달음.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그 한 생각으로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생각이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된 거고, 생각이 바르면 모두가 다 바른 거고, 생각이란 그 언어 자체가 날생자하고 깨달을 갖자. 그리고 깨달음을 낳는 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깨버린다는 얘기죠.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 같다가 깨고 그다음에 닫는다고 얘기해요. 닫는다는 게 이 닫는다가 아니고 이거는 문을 닫는 거고 이거는 도달하는 거죠. 나를 막고 있던 그 모든 걸 깨버리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달하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미망들이죠. 미망, 관내, 욕망 같은 거. 그걸 어둠이라고 부르죠. 그런 어둠, 무지. 그 속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탈출하기 위해서는 빛을 봐야죠. 그 빛을 갖다가 보는 걸 깨달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깨달음을 향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2운성 그걸 잠깐 더 언급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12운성은 뭐 그건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사주에 관심이 있고 또 팔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게 나는 궁금한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목에도 갑하고 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호태는 잉태를 말하는 건데, 잉태는 어디서 되느냐면은, 이게 목이잖아요. 목의 끝은 뭐냐면은, 그 잉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해서 끝까지 간 다음에 극직반 끝까지 가면은 다른 상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목의 반대는 뭐냐면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하면은 이게 천간으로는 경신 그러지만 지지로는 신유 그러잖아요. 몸이 신하고 유하고.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땅에 반영되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움직이는 거. 그냥 하늘이 하늘에서 움직이고 하는 거는 그거는 12운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10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땅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한 바로는
그 학교에서 나오는 상생하고 상극은 순간끼리 한 거예요. 순간끼리. 하늘에서 자기네들끼리 벌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거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땅으로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거는 12운성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아무튼 갑하고 을은 목인데 그 목은 금에서 포탈을 해요. 즉 그것이 땅에서 포탈 잉태할 때는 금, 즉 신과 위에서 잉태를 하는데 그 간목은 신 구금에서 되는 거고 잉태하고 을목은 사금에서 잉태하더라. 그래서 그 간목은 신유, 술해, 해, 자, 수. 북방 수를 만나면은 호태, 양, 여기 생, 요, 관록, 여기에 관록, 그 다음에 동방에서 뭐냐면은 그 제왕을 만나죠. 여기서 가장 결정 이른 제왕운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진에서 뭐냐면은 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오, 이 불을 만나면은, 간목은 이 불을 만나면 병 들고 죽어요. 그래서, 미이르면은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게 양목의 12운성이에요. 근데 을목은 뭐냐면은, 신에서 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작을 그 반대 방향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양목은 이렇게 들어가고, 을목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남방이죠. 남방 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즉 을목은 북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방으로 해서 동방으로 해서 그다음에 북방으로 해서 이제 서방으로 간다.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을목은 남방 화를 만났을 때 왕성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목방, 동방에서 제왕을 만나고 북방의 수를 만나면은 병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 양목은 북방에 수를 만나면은 만나야 되고, 음목은 남방에 화를 만나야 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생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목이라고 하는 거는 수생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양목에 해당하는 거죠. 양목은 북방 수를 만나면 왕성해지니까 좋죠. 근데 음목은 뭐냐면은 팔을 만나야 왕성해지잖아요. 팔을 만나면. 그러면은 목이 팔을 만나면은 왕성해질까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누구들한테 화생목을 요런 말이 돼야 되는데, 목생활을 하려면 누가 화생목이라 해요? 십연생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목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 조그맣게 이제 요 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게 삼목이고 요게 팔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삼목은 생목이고 팔목은 이룰 수 없다 생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나 우리는 전부 다 목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거기서 착각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목은 근래 양이잖아요. 삼이니까. 근데 이놈이 양이 다 크면은 양이 돼야지. 양이 다 크니까 음이 됐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목이 다 크면은 3이 다 크면은 플러스 6을 해서 9금이 되는 게 3간목이 다 큰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금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걸 다 그 이해하셨으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글쎄, 그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이제 그것도 제가 상당히 궁금해 지금.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순서대로 하면 이제 쓴 순서대로 하면은 수부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수 보면은 일육수로잖아요. 여기는 생수, 요거는 육성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일은 우리가 겉으로는 물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게 양이잖아요. 양이 다 큰데 어떻게 음이 되느냐? 양이 다 크면 양이 돼야 되는데 이 다 큰 양이 7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7한데 일이 다 크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7이 되고 2가 다 크면 6이 되는 거고 3이 다 크면은 9가 되는 거고 4가 다 크면 8이 되는 거고 이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무조건 일은 물이다 그래 버려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6도 물이고 1도 물이고 이제 그렇다면은 보세요. 요거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아까 양이라고 했고 요건 음이라고 했고 그럼 속에서 음이 닿으면은 양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라고 했는데 양이 다 크면 음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겉에서는 보면은 이게 그 밝은 불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요거는 음의 시작이고 이건 양의 끝이고 이거는 양의 시작이고 이건 음의 끝이고 질이 다른 겁니다. 질이. 그래서 7이 양의 끝이라고 했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 했느냐면 이래서 했잖아요. 이래서. 그러면 양이 불이라고 한다면 이치라니까 이게 불이라고 하면 이를 갖다가 불로 봐야지. 왜 물로 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음의 시작 그러면은 음이 시작해서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항상 끄트머리는 맞은편에 있는 거거든요. 음의 끝은 뭐냐? 6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가 불이 아니라 물의 시작을 봐야죠. 이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38목, 나무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부의 시작이잖아요. 그는 금이니까 3은 금의 시작이다. 또 4는 팔의 시작이다. 팔이 목이니까 목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만이 12운성에서 왜 양목하고 음목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이 양수도 이 수는 전부 다 어디서 포착하냐면 수의 반대는 화잖아요. 남방하니까 남방에서 4하고 5가 있는데 그 1양수, 임이죠. 임수는 시계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잉태를 해요. 이게 1번이 돼요. 호, 태, 양, 생 해가지고 서방의 금을 만날 적이 왕성해져요. 근데 이 음수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5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이게. 그래서 호태, 양, 진에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동방북에서 이제 왕성해지는 거예요. 한창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양수는, 일임수는 서방의 금기운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커요. 그 다음에 육성수는 동방목기운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같은 수지만은 전혀
상반된 길을 가더라. 근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답은 일인수는 물이 아니라 물에서 발생한 양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은 생수라고 하지만 칠의 시작이다. 즉 불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설계하면 들쓰면 이건 필요 없는 얘기네요. 설계하면 약해지게 마련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양수잖아요. 생수. 생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은 진짜 여기 이출해서 2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포태하죠. 그래갖고 4, 5, 미에서 잘할 양자. 잘하고 5, 미, 신에서 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인수가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것은 서방 금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금생수 그러잖아요. 그 이체 맞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되면서. 근데 육음수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양수는 이렇게 갔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음수는 이렇게 갔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토태를 하는 걸 토, 태, 진토에서 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일인수는 미토에서 양생을 했죠. 이 신에서. 그럼 여기 묘잖아요. 진묘에서 육음수는 여기 동방목에서 양생을 해요. 목 기운을 받아야만이 그 음수는 강해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금생수라는 것만 보면은 양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음수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다른 것도 그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이제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임수를 갖다 기준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임수는 여기서 포태했고 여기서 이제 커가는 거잖아요. 이 한참 클 때는 뭐냐면 다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자라날 때는 자라나야 돼요. 남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가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생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야지, 오히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서방 금 쪽에서 자라는 거니까, 금의 기운을 받을 때, 금의 기운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생수라고 그러는. 근데 다 큰 음수. 음수는 뭐냐면은 육이잖아요. 이게. 육은 성수잖아요. 다 큰 물이란 말이에요. 다 큰 물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포태 양생 여기서 이제 왕성해지잖아요. 그럼 다 큰 게 왕성해지는 거하고 조금 아까 어린애가 왕성해지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다 큰 사람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남을 도와주고 사회에서 크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큰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남의 도움만 받고 또 어린애지고는. 그래서 육음수는 즉 성수는 다 큰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방으로 이렇게 갔을 적에 양생이라는 거 왕성한 운을 만나는데 그 왕성한 운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쭉쭉 무언가 일을 해야 돼요. 사회에서. 일을 하는 걸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금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안으로 걷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서방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동방목은 뭐냐면요. 겉으로 확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 확. 그 드러낸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발산한다 그 얘기예요. 기운을 발산한다. 이때는 기운을 자꾸 그 안으로 모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돼요. 동방목은 밝은 곳이잖아요. 태양이 내리쬐고 하는데 그때 모든 걸 다 쫙쫙 발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서방은 반대죠. 이제는 그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스며들고 그때는 뭐냐면은 발산이 아니라 안으로 자꾸 걷어들여야 돼요. 자, 일인수는 그 자랄 때가 뭐냐면 서방에서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애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아니라 어린애가 왕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금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금생수라고 한 거고, 그 음수는 그 동방으로 흘러요. 동방으로 흐르면 목의 기운을 받는데, 목의 기운을 받아야만이 물이 제기능을 해요. 그래서 나무한테 자꾸 물을 많이 도와주고 말이죠. 모든 걸 먹여 살리는 그런 씻어주고, 더러운 걸 씻어주고, 물은 더러운 걸 씻어주고, 영양분을 보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큰 음수는, 그 어른 물은 동방으로 가야 돼요. 서방으로 가는 것으로 뭐냐면은 얼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개수, 일은 인수고, 육은 개수잖아요. 육개수가 서방으로 가면은 뭐냐면은 병들어서 죽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일인수는 서방으로 가야만이 금생수로 한참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동방으로 가면은 일인수가 동방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동방으로 가면 기운을 써야 되잖아요. 모든 걸 발산해야 되는데 일인수는 생수, 이제 어린애잖아요. 어린애가 기운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병들어서 죽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든 거는 오행에서 수만 얘기, 수에 가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아까 이제 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목은 갑하고 을하고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갑하고 을은 그 반대 방향인 서방 금에서 포트를 한다. 그래서 신하고 유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그 갑은 양목이니까, 삼간목이죠. 양목이니까 시계바늘을 이렇게 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요. 이게 포, 태, 그 다음에 술에서 양을 하고, 그때 양, 그 다음에 북방에서 생을 하고, 북방이 이제 해죠. 해. 자, 여기서 이제 생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걸로 개양, 그리고 남방에서 병들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삼간목의 운명이에요. 근데 팔을목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음목은 팔을 만나야 돼요. 간목은 이렇게 가니까 물을 만날 적에 왕성해지는 거고, 을목은 반대로 화를 만날 적에 왕성해져요. 같은 목인데 하나는 물을 만나야 살고 하나는 불을 만나야 살아요. 이렇게 다른 건데도 무조건 목은 술을 만나야만이 수생목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목은 무조건 물을 만나야만 좋은 걸 알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목은 신부에서 천하의 무상급칠이라고 이제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